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또 한 달 만에 모셨습니다. 귀한 손님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 번 하고 잘릴 줄 알았는데 잘려요. 우리가 세 번째까지 왔으니 뭐 3-4번. 아니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데 왜 잘려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 그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야, 오늘도 모시는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네. 얘기할 거는 많지만 그래도 좀 추려봤습니다. 예. 일단은 윤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정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만은 그 지지율만 봤을 때는 반응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내려간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대원 최고위원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이 국정 브리핑 내지는 기자회견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은. 그 기자회견을 안 봤거든요 그때. 네. 안 봤는데 갑자기 오늘 주제에 그 기자회견을 넣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 회의 마치고 운전해가지고 막 내려오면서 그걸 이제 틀어놓고 왔는데. 네. 그 뭐 들어보니까 나름 열심히 이 주제나 질문을 미리 받은 것 같죠, 그죠? 네네. 미리 받고 네. 연습을 해왔는데 예. 역시 이제 그 완전히 숙지가 안 되고 속성으로 이렇게 공부해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딱 눈에 보여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게 티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주로 그렇게 많이 또 하니까 제가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주제를 잘 모르면서 분량은 채워야 되고 돈은 받았고 그러면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뭐 기사에 나온 내용 이 내용 저 내용 하는데 내용들이 막 섞이니까 아이 막 전화도 오네. 아이고 내가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도 그러시는 게 제가 좀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 걸로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속속들이 내용을 알고 숙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모들이 해주는 대로 충실하게 수행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가 나오다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안 그래도 지금 정책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하고 많이 다른데 답변마저도 그 현장하고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대통령한테 푸시했던 사람이 적어준 대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이제 그걸로 당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의료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란 때문에 당장 가족들이 고통받고 하는 분들이 이 봤을 때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도대체 어느 나라 살고 있는 사람이냐. 뭔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은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의료개혁 해야 되겠죠. 그죠? 좌파든 우파든 의료개혁 그다음 연금개혁 하자는 거 반대하면 그건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죠. 그리고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것도 국민의 한 80%가 찬성해요. 그렇겠죠.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수도권에서 저도 뭐 병원을 많이 가고 저도 암 서바이벌, 캔서 서바이버인데 저도 15년 전에 수술해가지고 이제 뭐 늘 진료받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원래 예정됐던 진료보다 일주일 연기됐거든요. 연기됐는데 근데 뭐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해요? 지방은 예를 들어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가면 대구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도 구급차에서 병원 못 찾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기 전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게 지방은 지금 기본적인 응급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사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의정 갈등이 터지면서 이제 수도권까지도 불똥이 튀어버린 거예요. 수도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지방이 사실은 붕괴가 되고 지방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해도 수도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같은 정치인 빼놓고는 달나라 얘기거든요. 딴 세상 얘기죠.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집 넓게 살면 되겠네. 인구가 줄어들면 땅값도 싸고 집값도 싸지고 넓게 살면 되겠네. 복잡하지 않고 우리는 지하철 터져 나가는데 뭐
좀 좁은 땅 넓게 살면 좋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방 와서 청년들하고 심지어 청년들하고 대화해봐도 지방 소멸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 왜냐면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어디 가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단지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 네. 수도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대구도 이번 사건 전에 네. 지금이야 이제 돌면서 저기 응급 구급차에서 병원을 못 찾아서 네.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데 네. 그 전에도 대구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응급실 가는 게? 사망 사고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충격을 줬던 이제 어린 학생이 한번 죽은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어린 사건이 이제 10대 학생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일상적이진 않죠, 당연히.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일상적으로 막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예를 들면 경북 같은 네. 경우에 제 네. 고향이 영천인데 네. 영천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우리 옛날에 골짜기로 봤던 뭐 영양, 청송 네네. 이런 데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당장 저기 병원을 급한 상황이었을 때 네. 적어도 차로 30분 이상 그렇죠. 1시간씩 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심각하죠. 거기 특히 경북은.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그 의사를 많이 뽑으면은 지역에 이제 내려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의사들이 이제 이 낙관론을 이제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의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사를 더 뽑아도 내려오지 않는다. 서울에만 있을 것이고 성형외과 할 것이고 피부과 할 것이고 안과 할 것이다. 이제 비급여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몰린다. 의사들이.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하면서,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네. 변호사님 주로 이제 이 정부의 비판적인 분인데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정부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한쪽만 두들기면 그렇죠. 토론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위 청송 이런 데는 의사가 평상시에도 없어서 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가 다 무너졌고 대구도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네. 수도권을 경기도를 벗어나면 이제 네. 서울 중심의 경기도 뭐 반경 한 50km 내를 벗어나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네. 그 아까 얘기했는데 의사 수를 늘려도 예를 들면 내과, 외과 뭐 이런데 심장 뭐 이런데 산부인과 안 가고 네. 전부 다 안과, 피부과 간다 그러면 성형외과 간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이 뭔데요? 그 해결책으로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 저의 주장은 별개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해달라. 그러니까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말은 예를 들면은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 보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많이 되는데 의료보험으로 이제 딱 가격이 제한돼 있으니까 여기 소아과를 가든 저기 소아과를 가든 똑같다는 거죠. 보험이 대상이 되는 치료 비용은.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묶어놔 놓으니까 병원이 너무나 이제 재정적으로 남지가 않는다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기에 비하면은 소득이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나니까 너무 이제 박탈감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을 벌떼처럼 몰리니까 이제 의료보험 체계를 이제 개선해 달라는 게 이제 의사들의 의견인 거고. 결국은 네. 의사가 그 현실적 수가가 안 맞아서 필수 과목 안 가고 전부 다 인기 많은 네.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손에서 이제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국민들 거죠. 안 그래도 네.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국민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네. 지금 환율 오르고 네. 기름값 오르고 그래 고통받고 지금 집값 올라 그래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 결국 국민들 주머니 더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아무리 의사 중에 하위 10%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하위 뭐 예를 들면 중위권보다는 더 잘 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의료보험 현실화는 근데 이제 보완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뭉개버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구는 필요하다. 연금개혁처럼. 근데 보험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혹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보험 대상이 계속 늘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대상을 늘려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만들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근데 보험 대상이 되는 급여는 계속 늘려가니까 돈은 계속 부족해져서 수가를 묶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다. 이건 이제 의사들이 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의료보험 대상으로 들어간 걸 뺀 적이 없다 거의. 그러면 제가 네. 당장 드는 네. 생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도 이래 어려움. 국민들은 아무리 못 사는 의사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돈을 빼들어 가지고 돈을 없는 의사를 메워주려면 네. 많이 버는 안과 성형외과한테 돈을 왕창 세금을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네. 그걸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세무 사찰하든지 많이 떼먹을 거 아니에요. 현찰 받고. 많지겠죠. 그래가지고 네. 그걸 빼들어 가지고 네. 없는 필수 과목에다가 돈을 네. 나눠주면 네. 또 이 시장 자본주의 질서를 흔든다 그러고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빨갱이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네. 어떤 정책이 하나 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그리고 결국 시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노점상하고 이런 분들도 시위하고 다 하는데 결국 그 국민을 볼모로 잡는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쪽에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나와가 시위를 하거나 네. 의사들이 나와서 하고 네. 사자들이 하면 전부 다 네. 긴장하잖아요. 네. 일반 대학에서 시위할 때도 청소하는 용역받는 저기 변소 청소하는 분들이 100명이 나가 시위하면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교수가 한 10명만 뭉쳐가지고 서명하고 돗자리 깔고 단식한다 그러면 총장부터 다 나와서 네네네. 주목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 고민을 해보니 의사들 주장도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수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저도 그 동의합니다. 필수 과목이 있는 내과, 외과 뭐 수술하는 분들 특히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 수입을 안과나 피부과나 이렇게 뺀질거리면 빠지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고생하는 만큼. 그래서 군대도 보면 잠수함을 타면 돈을 특수수당을 더 받거든요. 오, 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파일럿도 더 받아요. 전투기 조종사는. 네. 아마 군인 중에 제일 많은 봉급을 받는 게 전투기 조종사예요. 그런데도 나가버리잖아.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 이 민항기 조종사를 하는 거하고 수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일의 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의무 복무 제도를 해서 그 기간 동안 국가에서 니들 교육시켜 줬으니 요만큼은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많은 숫자가 그걸 채우면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군대도 뭐 예를 들면 특수부대에 근무하면 우리도 공수부대 같은 데 하면 특수근무 수당 우리 때는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진급과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명예라도 공수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의사들 그 저기 응급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빠진 이유를 뚝 들어보니까 그동안 돈을 적게 받으면서도 그 명예라도 있었는데 명예 환자들하고 직접 하면서 수술했을 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처남도 뭐 저 정형외과 의사지만 못 걸었던 사람이 다시 걸어 나가고 그 나이인데도 눈이 침침한데도 아직도 수술하거든요. 그 왜냐면 재밌다는 게 보람도 있고 그 얼굴 고치고 뭐 이렇게 안과 미용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만족감과 명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심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빼떨어 버렸다는 거 이번에.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사들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혁은 다 원합니다. 개혁하길 바래요. 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뭐 각자 개혁하는 걸 바라는데 사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북한을 전쟁으로 한 방에 붙어버리면 나는 우리가 결국 이길 거라 보거든요. 핵은 갖고 있지만 그럼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통일된 땅덩어리를 물려받으면 그걸 재건하는데 100년 걸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 낙수 효과로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달러 한 장이라도 보내고 CD 한 장이라도 보내가지고 바꾸자는 건데 마찬가지로 의료 개혁 부분도 국민의 80% 이상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지금 현행 의료 체계가 문제가 있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건데 근데 그런 국민들마저도 돌아서게 만든 게 윤석열 정부의 패착이었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의사 집단을 기득권 집단으로 악마화하는 걸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대화하고 하면서 의사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환자들은 더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의사들도 좀 변하고 또 의사들이 그럼에도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면 이 일반 국민들이 환자들이 의사들을 도리어 비판하고 미워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대통령과 그쪽 그 일부 소수 권력자들이 자기 임기 내에 해내겠다는 그 공명심에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아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돼 건강권과 생존권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똑같이 지방이든 수도권에도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고통받는 거는 지금 지방이 더 고통받고 있고 그렇죠. 이 시작하기 전보다 네네. 의문 수도권도 고통받고 있고 똑같은 게 문재인 정권이 왜 망했느냐. 집값을 낮추자, 전세금을 낮추자 다 환영했지, 나도 환영했지. 근데 결국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는 전세비가 한 1억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미워하게 됐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미워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정도 이자를 내다가 난 전세 자금 빌려가서 하는데 120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봉급쟁이 봉급 뻔한데 그 배로 이제 이자가 나가니까 열이 받아가 지금은 한 8, 90만 원 내는데 네. 그때보다 줄었죠. 네네네. 줄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무능 때문에 성급하게 자기대에 뭔가 다 이루려고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달라들다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했는데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그 정권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네. 부자들은 도리어 그때 집값 오르고 돈 더 부자 됐다더라고. 그렇죠. 네. 문재인 너무 땡큐라 그랬잖아 부자들이. 그 역설적인 오히려 원래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거예요. 네. 사실 기득권 의사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사자들 쳐주면 국민들이 열광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 잘한다 했어요. 잘 나가고 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때려주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더 고통받고 의사들 고통받아 본들 의사들 그러잖아요. 1년 2년 정도 나는 뭐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와중에 간호사들 난 보니까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전부 다 무급휴가로 쫓겨나고 네. 왜냐하면 응급실 닫아야 되니까 네, 네. 간호사가 한 명 없어도 의사가 있으면 일이 되는데 네.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 10명 있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일용직들은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시트 갈고 하는 분들 다들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대.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참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정권을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어떤 문제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정치권에서 싸우는 문제지. 뭐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든지 말든지 이제 나와는 다른 그렇지. 생산 이야기였는데 이건 지금 내 생명이 위협받는 직접적인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이거 이대로 그냥 방치하다가는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선에서 큰 코를 다치거나 저는 그럴 위험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그 얘기를 이 이슈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게 그 플랜 B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2,000명 딱 질렀을 때 이렇게 의사들이 반발하고 이건 뻔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반발을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처벌할 거야. 의사 면허 박탈할 거야. 지금 이 얘기만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겁 안 내. 네, 계속 협박만 하고 있어요. 겁 안 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이게 검사 출신 정치인이 기본적인 사고가 그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그 의사놈들 중에 의사하기 싫은 새끼들 아무도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홍 시장님은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는 이미 검사 물 빼는데 7년 걸렸고 자기는 이제 검사 옛날에 살짝 했지. 네. 검사 집단 공격할 때 검사 놈들 하잖아. 네. 자기는 해당 사항이 아니래. 아, 자기는 예배. 자기는 아니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죠. 예. 한동훈이는 말이야.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30분 동안 예. 거품 무시고 공격을 하던데 거의 가서 듣다 보니까 검사라서 이게 안 되고 막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홍준표 시장도 검사 출신이잖아. 검사 출신이야. 그렇잖아. 모래시계 검사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딱 이렇게 눈치껏 돌려가지고 시장님도 검사 출신 아니냐. 같은 검사 선후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물 뺀 지가 언젠데. 그거 뺀 지 7년 걸렸는데 한동훈은 빼려면 7년 한동훈도 적어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권 도전하는 동안은 한동훈은 물을 못 빼기 때문에 공부나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좀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그래도 지금까지는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불을 지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 도대체 딴 나라 살고 있나. 뭐 경제 얘기도 그랬어요. 경제 얘기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뭐
뭐 역대급 뭐 수출 흑자에 뭐 아주 잘 돼가. 근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여전히 어려운데 막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누가 얘기를 간신들이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만 해주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사실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그 예. 오늘 제가 모두 발언에도 그런 말했지만 네. 결국 그 대통령 자리 정권을 잡은 집단은 그 네. 연습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네.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했지만 아 월드컵 때.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예. 정권 5년 동안 그 실험하고 예.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우리 당 내부에서 대표님하고 우리 허 네. 대표하고 저하고 뭐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예.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 네. 우리 대표 또 삐질라 내가 이래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네. 조 최고가 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저 대표가 있기에 제가 비판을 좀 했더니만 그 네.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예. 딱 그 자기 억울하다고 이러기에 내가 딱 그랬거든요. 네. 그게 대표가 할 소리요, 내가. 아, 증명해야 된다. 우리 개혁신당 이렇게 험악해요. 예.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당 대표한테 어떻게 감히 최고위원 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 아버지라는데 달라들고, 뭐. 그렇지 달라들고 아버지라는데.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어요. 우리 개혁신당은 막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할 소리입니까? 내가 네.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다 얘기할 것 같으면 세상에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가 그렇지. 아, 나이스! 윤석열만큼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욕먹냐고. 결과가 안 나잖아. 허나 대표님 굉장히 상심하셨겠는데요. 대표 얼굴 빨개져가지고.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 당은 또 제가 유일하게 비주류. 예. 이준석 계보다 이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 당의 가장 절대적인 대주주인 그 이준석 대표한테도 제가 전 대표한테도 반기를 들고 맞서는 사람인데 예. 뭐 허 대표님한테도 제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제 역할은 당원 투표를 3% 받고 최고위원 된 사람으로서 예. 국민이 20% 이상 줬다는 거는 우리 그 당원 투표 40% 50% 받아가 된 분들을 잘 견제하고 비판하고 네.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라고 네. 국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레드팀 한 명으로 네. 저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 충실하려고 합니다. 딱 그랬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말이 안 틀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당에도 지금 없는 모습입니다. 없지. 예. 오로지 조대원 최고만 가능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자회견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바에 크게 못 미쳤다. 오히려 속만 터졌다. 이런 논평들이 많이 있습니다.